어제 대법원이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죠. 문제는 두 판결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반면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경우는 불법 파견이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완성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수많은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어떤 점을 명확히 해야 할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법원이 현대차 하청업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주가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다. 그래서 네. 불법 파견이다. 이걸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 판결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완성차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주어진 설비 내에서 일을 하니까 예. 그동안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또 GM대우 등 다 동일한 불법 파견 판정이 이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판결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에 확실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는 그 2004년도에 노동부가 이미 불법 파견을 판정했거든요. 그게 예. 11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1, 2심 모두 현대차 측이 승소한 적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모양새로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파견 문제를 시간 끌기로 버텨왔던 거죠. 예. 예.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현대차에서는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 파견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정몽구 회장께서 예. 그 통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죠.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예, 그동안에 11년 동안 계속 승산 없는 법원 절차를 가지고 끌어왔거든요. 예. 네, 이번 이제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이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대차에서도 판결을 듣고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현대차 내에서는 사내 하도급을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또한 하도급 비중이 40에서 50%에 달하는 건설이나 중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7조 5,500억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영업이익의 5% 내면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동안에 값싸게 쓴 비용 제값 내고 쓰려고 하니까 예. 아까운 거죠. 이런 11년 동안 불법적으로 착취당해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우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게 재판이 11년간을 끌어왔는데 예. 10년 전부터 그런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고 아니 처음부터 불법 파견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직접 생산 공정에 사내 하청이 등장한 게 90년대부터인데요. 예. 처음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사내 하청을 쓴 게 맞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실제 관리 비용이나 물가 같은 걸 고려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고용하는 비용하고.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이 완성차 업계나 조선업체들이 비용 탓하는 것은 좀 과장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 불법 파견을 방조해주고 사법부가 늑장 판결을 하고 또 검찰이 손방망이 처분으로 이걸 묵시적으로 계속 인정을 해준 것만 해도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더 고집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결이 돼서 이번 국정감사 때는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불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KTX 문제를 또 짚어보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정반대 의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고용주는 코레일이다. 그래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걸 파기환송을 시켰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첫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이가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경우에는 이미 주어진 설비에서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불법 파견을 입증하는 게 쉽죠. 그걸 아니라고 법원에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시나 감독 행위가 난무를 해도 증거가 잘 남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6년도에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 불법 파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승무원이 속해 있던 철도 유통이 우리는 고객 서비스만 담당했다. 안전 업무는 원청인 철도공사 직원만 했다. 이제 이랬거든요. 예.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민영화 논란 끝에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부의 철도 정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관심사인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판결처럼 사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콜텍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정리해고 사건도 두 개의 대법원 재판부가 하나는 정리해고 무효를, 하나는 다른 재판부는 정당해고로 나온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견과 도급 기준이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서비스 업종 경우에는 불법 파견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혼란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이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예.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KTX 여승무원들 지금까지 소송에 총 7년 걸렸고 대법원 네. 판결만 4년을 기다린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분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분들이 지금 20대 중반에서 싸움을 시작해서 지금 3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운 예. 청춘을 다 소송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그 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정부가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해결을 전부 사법적 판단에 이렇게 맡겨두는 것은 정부의 그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고용 문제는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은 그 나라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유럽 같은 데는 설사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전직 훈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음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줍니다. 예. 근데 여기는 공기업이 그것도 사법부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고 보고요. 또 법원도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게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예. 또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7년이나 10년씩 걸리는 소송 구조 예. 이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손해배상이나 또 지도부 뭐 구속 판결 이런 건 금방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노동자들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법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인력 문제도 있어서 노동법원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그리고 진보정당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과 국민모임이 4월 보선에 공동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우선 이제 이번 그 재보선은 제3의 정치 세력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 정의당은 야권 혁신의 시발점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저희 당은 이제 광주와 관악 두 곳의 후보를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성남 후보도 조만간 이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노동당이나 국민모임 신당 추진위는 이제 첫 회동을 가진 상태거든요. 예.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립돼야 그걸 바탕으로 상호 조정이나 협력, 연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춘삼월은 돼야 예. 재보선에 대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력 방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선거구별로
야당 후보만 3명 이상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미리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의 새누리당과 집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예. 기득권 세력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예. 나머지 제3세력 간의 연대와 협력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